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 떨어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킨 이후로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보여줬었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가하면서 마누가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줄 알았더니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관련해서만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마누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슈가 또 터져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셨을 때는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밀린 이후로 이 낙폭이 점점 진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낙폭을 주고 있는 부분이 점점 진정되면서 둥근 바닥형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5일선 위에서 지지가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일본 측에서 뉴스케일 엔트라원 AI 전력개발 사업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보성파워텍, 우진, 화색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실 테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뉴스케일 파워와 엔트라원 에너지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최대 36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등 협력 중인 국내 기업의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지금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닥을 다져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뉴스케일 파워 아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까지 투자했었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계약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이슈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터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 내용처럼 두산에너빌리티도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내용의 공시가 떠져 있나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정 예고일은 10월 30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11월 12일까지 수년하면서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10월 30일이며 그날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서 11월 12일까지 판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8일 동안에, 이 8거래일 동안의 주가에 대한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있는 조건 중에서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세 번째로 되어 있는 부분의 조항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는 해당되기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최근 15일간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번 조항이 뭐 때문에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조그마한 종목들 중에서 10개 계좌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시가총액이 57조 정도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서 해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거가 해당되지 않을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평상시 같으면 말씀을 드렸겠지만, 최근에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그 부분에 해당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공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해당하면서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세 번째 조항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나머지 이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제가 이 투자 경고 매매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릴 수 있는 자리라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거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절대로 매도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산재에 있는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달 반 동안의 박스를 돌파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힘을 응축했던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미 윗단으로 틀어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조정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매도 금지라고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해봐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댓글의 개수와 좋아요
좋아요의 개수를 지켜보면서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분들이 이 유튜브를 지켜보면서 내가 매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 선물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분명하게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다가 LS 머트리얼즈가 아직 상승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분명히 드렸어요. 자, 언제 촬영했던 영상입니까? 10월 26일 날 촬영했던 영상인데, 자, 바로 어떤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거냐면 이 구간까지 지켜보면서, 자, 이때 당시가 이제 10월 24일이 금요일이었다 보니까 제가 26일 일요일 날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그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LS 머트리얼즈였죠. 한 20%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이런 구독자님들 선물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영상 추천 받아보시려면은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일단 공시 내용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번 조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3번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서 2번과 1번 조항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1번 조항, 자 보시다시피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이것은 무조건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2번 조항만 피해간다라고 하면 투자 경고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투자 경고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2번 조항을 피하려면은 15일의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언제까지 피해야 된다? 11월 12일까지 계속적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15일의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면 바로 이 10월 29일 날 있었던 종가가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종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93,200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93,200원 아래에서 11월 12일까지 머물면서 투자 경고로 지정되는 것을 아예 회피를 해놓고 올릴 건지 아니면 그냥 쿨하게 올리면서 이 투자 경고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케이스, 투자 경고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구간에서 머물면서 8일 동안을 체류를 해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앞전에도 이렇게 체류했었던 구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이 구간에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체류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봐 드려보자면, 제가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에 에서 수도 없이 많이 다뤄드렸었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꼭 소개를 해봐드리고 싶은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백만원 막 10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아가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워가시니까 꼭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써먹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가 한번 공시 내용을 통해서 이 원익홀딩스에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케이스에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무언지에 대해서부터 짚어봐 드리자면은, 투자 경고로 딱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4에서 5일차까지는 쉬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4에서 5일차 때 매수 타점을 들어가는 것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유서 깊은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4에서 5일 차 때 이 원익홀딩스를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원익홀딩스가 계속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떴었고, 어떤 날부터 바로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4일 차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상승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게 원익홀딩스인데,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9월 12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공시 내용에서 정확하게 9월 12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9월 12일 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되시죠? 자, 바로 그날이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이때 이 음봉 캔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딱 4일차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게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 특히나 잘 먹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구간에서도 잘 먹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가
해제되면서 이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2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위에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어떤 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는데 4일차라고 하면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딱 이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타점을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이런 상승세가 또 연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적혀 있어요?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10월 14일이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테고, 10월 14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봉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4일차 때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휴림 로봇의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휴림 로봇 최근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 딱 봐도 여러분들 종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4일 차인 하나 둘 셋 넷 딱 이날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7% 정도 수익권인데, 왜 그렇게까지 유서가 깊은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과거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 이 매매법이 통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2022년도에 휴림 로봇 공시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은 여기 지금 공시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3월 30일 날 휴림 로봇이 정확하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 30일이면 바로 이 음봉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일차 때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체류를 했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중간에 5일선이 이탈됐었던 지점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5일선 이탈에서만 잘라냈다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이 있었던 겁니까? 대략적으로 87% 정도의 수익권이 있었던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 사례만 여러분들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BHI라는 종목을 알고 계실 겁니다. BHI 원전주죠. 자, 이 원전주 BHI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게 먹혀 들어갔었냐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버리면서 이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딱 4일차 때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61선에서의 지지와 함께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BHI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이날이 7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월 29일 공시 내용 마찬가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7월 29일 날 BHI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었네요. 여러분들 정말로 잘 먹혀 들어가는 매매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주식하심에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투자 경고 종목만 찾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수백만 원 막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매매 기법이라든지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으로는 여러분들 유사품 중에서 단일가 매매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단일가 매매법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했던 것을 절반을 좀 더 못 미치게 반납하는 구간에서 허리 매매법이 통하면서 튀어서 올라왔고, 다시 한번 만약에 투자 경고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면서 어떤 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다?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경고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4일차 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오히려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종가를 넘어갔네가 판단되는 순간 일단 매도 타점을 잡은 다음에 4일차 때 재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번째 조항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조항은 시가총액이 조그만하면서 10개 계좌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오션이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의 공시가 떠져 있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10개 계좌 또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하나오션도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42조인데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어버리면서 하나오션이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11월 12일까지의 종가가 이전에 있었던 종가보다 높은 곳에서 마감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 경고로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매도 타점 잡고 4일차 때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잡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4일차 때 내가 씻지 못한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강력하게 잡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심한 낙폭이 나왔었던 이날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 8월 20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타점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영상 촬영했었던 날짜 언제입니까? 8월 20일 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서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긴급한 이슈가 발생한 다음 날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한번 짧게 5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이렇게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8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월 20일 캔들이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드렸었던 날은 60일선을 이탈하면서 종가 마감해주면서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같이 터졌었어요? 8원전 아니냐라는 이슈까지 터졌었던 그날이 바로 9월 15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평단 높으신 분들 매수 타점 잡겠습니다라고 하면서 58,8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뒤늦게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50% 정도 수익권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길게 끌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노려갈 수 있는 투자 경고 매매법을 적용해서 잡아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로 지정되게 되는 케이스에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매도 타점 잡고 4일 동안 수그리는 거 지켜보면서 이날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받아 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죠?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문자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스몰캡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30% 정도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그마한 종목들 같은 경우엔 막 3배, 5배씩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많이 지켜보셨었죠? 이걸 제가 지금 매집주로 가져왔는데, 이번 매집주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두산 뒤에다가 매집까지 적어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학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매집주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뢰라는 것 자체가 전혀 안 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보스타 영상 언제 촬영을 했었냐면은 9월 13일 날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이에요.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시면 바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이 캔들이 9월 12일 금요일 캔들이었다라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토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 출연해주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188% 정도 올라갔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이전에 진행했었던 요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랑 직접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스몰캡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56.8조 정도 된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 있으면,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30% 정도 올라가면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막 3배, 5배씩 또 올라가는 거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초로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종목 앞전에 이 원전 사이클이 돌았을 때 앞전에 있었던 구간을 찔러놓고 빼면서 급하게 매집을 해봐놓고 상승한 것을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다음에 최근에 머리통을 빼꼼히 들어있는 자리에서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대 매물대 구간까지 다 눌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세력들이 물량 소화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앞전에 뾰족 솟았던 것을 여러분들께 매집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냐면,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서 위에서 던지고 나갈 때는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쌍봉 패턴이 출현하는 걸 많이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켜보셨을 텐데, 자,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이렇게 쌍봉 패턴을 좀 만들어 줬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패턴이 연출되지 않고 이렇게 외봉으로 빠졌다라는 것은 급하게 찔러봐주면서 이 구간까지의 매물을 장악해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10%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0%씩 올라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로보스타 여러분들 188% 올라갔는데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어요. 영상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해봐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종목이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110% 정도가 아니라 막 3배, 5배씩 또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딱 110% 정도 1차 목표가로 잡아갈 수 있는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여러분들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률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개했을 때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젠슨항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CEO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젠슨항이 우리나라의 에이펙 때문에 방문하면서 이재용 회장님과 정의선 회장님과 치킨 회담까지 가졌었고, 그 다음날에는 어떤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바로 로봇과 관련한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루에 거래대금을 얼마를 끌어갔었냐면은 2조를 끌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래대금을 충격적이게 터트려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를 터트렸습니까 여러분들? 8조 3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을 터트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을 뺏길 수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1% 정도로 주가를 잘 방어하면서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산재해 있는 거냐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뿌려졌었던 떡밥들이 다 회수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처음으로 터져나왔던 내용의 이슈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터져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다음날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냐면은 가스터빈 2기를 빅테크에다가 공급하는 내용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8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다 더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꺾어서 올라갔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과의 협력 내용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트럼프 원자로 건설에 115조 투입이라고 하면서 AI 경쟁 승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과도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 엔트라원 전력개발 사업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한미일이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 에너지 안보 쪽으로 협력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을 좀 해보셨을 테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원전 가스터빈 2트랙 성장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4기 기자재 공급을 계약하는 요런 상황이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형 원전,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스터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요 SMR까지도 같이 지금 다 겹쳐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의 공시가 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의 공시가 떠져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는 케이스, 지정되지 않고 수년시키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짚어봐 드렸었고, 투자 경고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최고 종가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종가 마감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자 경고로 진행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그 지정된 날부터 시작해서 4일차에서 매수 타점을 들어가는 것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갈 건데, 혼자서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로만 대응 안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대응방 링크 통해서 웬만하면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십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8일날 제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11만 6천원 부근에서 추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9월 18일 우리가 로보티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바로 이때 이 캔들이 9월 18일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 있었던 종가까지를 싹 잡아먹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연출이 된 이유로 어떻게 진행됐어요? 단기적으로 10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쭉 끌고 가시면서 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안내가 나가는 방이 이 대응방이기 때문에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을 때 문자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십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